6개월인데 말을 안 한대요. 엄마 소리는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하고 손으로 이끌고 원하는 걸 표현합니다. 자, 이거 언어 표현력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면 뒷걸음질 치고 뒤로 머리를 꽈당 박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언어 말이 튀지 않기 때문에 애가 행동 문제가 생겼다라고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말이 늦게 튀는 애들이 행동 문제도 같이 보일 때 그거는 말이 늦게 튀는 특성 플러스 그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지 단순히 말이 늦게 튀었기 때문에 때가 심해지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 아이의 기질적인 걸로 꽈당꽈당 때를 부리는 걸 제가 말이 늦게 튀어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아이는 34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아플 만한 곳을 찾아서 꽈당 하면서 머리를 갖다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관심을 줬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갖다 박거나 뒤로 넘어지는 거죠. 말을 안 해서 아직 기저귀 떼는 연습을 못 시켰다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말을 안 해도 말을 이해한다면 34개월에 기저귀 떼는 연습 조금 시키셔도 돼요. 근데 기저귀 떼는 것도 뭐예요? 운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운동성이 최소한 24개월 수준이 돼야 기저귀 떼는 걸 하는데 34개월이지만 이 아이가 24개월 수준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기저귀 떼는 훈련도 사실은 시작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애를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걱정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 게 34개월 된 아이의 언어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쯤 됩니다라는 정보를 저한테 주셨어야 이 친구가 언어 이해력은 정상인데 말만 늦게 트이는 건지, 언어 이해력도 떨어지면서 말만 늦게 트이는 건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운동성에 대한 문제하고 때를 쓰는 문제하고 아직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걸기 육아책 제가 쓴 거 있죠. 거기 부록으로 언어 이해 체크할 수 있는 부록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이 몇 개월 수준쯤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80%, 이 아이 지금 34개월이니까 80%가 되려면 27개월 수준의 언어 이해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27개월의 언어 이해력 수준을 가장 빨리 판별할 수 있는 게 많은 거하고 적은 거 두고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아? 큰 거하고 작은 거 넣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 라고 했을 때 크다, 많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27개월 수준의 언어 이해력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4개월 된 애기에 대한 그 사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이 튀지 않는데 말이 튀지 않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37개월 이후 애들인 경우에는 더 걱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3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말이 잘 안 트이고 하면 더 걱정이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7개월 이후의 사례들인데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아기는 37개월 남아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1, 2, 3 잘 해주셨는데 1번 언어 발달 지원은 집 근처 발달센터에서 언어 검사를 했는데 표현 언어도 17에서 18개월, 언어 이해력도 17에서 18개월 수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37개월인데 언어 이해력이 17에서 18개월이면은 이거 IQ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은 17에서 18개월 수준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제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단어가 100개 정도는 된대요. 엄마 안녕, 뭐 앉아 물 공기. 저는 100개 되는구나 근데 이 어머니가 쓰실 때는 100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100개쯤 되면 저는 충분히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사표현을 엄마를 부른다거나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원하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표현하면 어쨌든 자기 표현을 하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개월이 됐으니까 리을 받침이 있는 단어나 오, 유 같은 모음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단체 활동에서 문제는 2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5개월 정도 적응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이 만료돼서 회사에 복직하셨고요. 그래서 2년쯤 접어들었을 때 배변 혈전도 잘 돼서 기저귀를 잘 뗐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질적 운동성과 아이의 IQ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교수의 지시의 대부분은 따르나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양보하기, 그 다음에 말로 의사소통하기,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몸으로 밀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동이나 놀이 수업 때 따라하는 건 잘한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냥 어울려서 노는 건 잘한대요. 이랬을 때 이제 어머니들은 얘가 말이 안 트여서 장난감을 양보하지 않는구나, 말이 트이지 않으니까 몸으로 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트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친구들하고 놀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언어 표현력이 17에서 18개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입술 주변에 작은 근육 운동은 안 되는데 율동 따라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근육 운동의 질적 운동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것도 하나 긍정적인 거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가끔 양보하지 않고 뭐 몸으로 밀치고 하는 일은 있지만 또래 애들과의 상호작용, 언어를 뺀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죠. 세 번째,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머니는 판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명하면 한 번에 기계적으로 네네네네 한대요. 근데 이 네네네네 증상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네라고 대답해야지요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린이들이 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네 하고 답하면은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구나 해서 애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네라고 대답해야지,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자 인정해, 네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이런 매너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을 걸거나 간단한 질문을 하면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떤 게 커? 누구 거야? 했을 때 이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크다 작다를 모른다. 그럼 언어 이해력이 24개월에서 한 32개월 수준이 아직 안 됐나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눈, 코, 입 색깔은 다 손으로 가리키면서 잘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잘 포인팅으로 답변하는데요, 어떤 거는 포인팅 하지 않는다.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애도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싫어하는 놀이가 있기 때문에 애가 답을 하는 것에 그 IQ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분별하면 되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장난감 정리하자, 물 좀 줘, 이런 말에는 다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2개월 때 언어 치료를 주 1회 다니고 있고 큰 병원에서 구체적인 진단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은 뭐 어떤 경우는 MRI 찍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발달의 지연이 있을 때 뇌의 MRI 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전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있다라고 해서 꼭 그 하드 사인인 그 MRI, CT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될 때 찍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잘 이 아이의 발달 특성을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뇌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MRI 오더를 내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수학과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소아의 뇌 발달 그거를 Developmental Neurology를 하는데, Developmental Neurology를 전공하시는 분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제가 그 신경과 선생님들이 모이시는 학회를 가서 각 대학에서 오신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고 여쭤보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냥 완성된 뇌에 대한 신경과의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백태아 때부터 5세, 6세까지의 뇌가 발달되는 과정에서의 디벨롭멘탈 뉴럴로지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달평가라는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시고 이것이 MRI를 찍어야겠다, CT를 찍어야겠다라고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경기 같은 거 있을 땐 당연히 찍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문제, 그런 문제 없고 그냥 발달 지연이 되는 애기들이 MRI를 찍어야 될 거냐라는 판별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달 지연이 있다고 무조건 MRI 찍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다 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들었을 때 뭐 무조건 MRI 찍어야 된다 이러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도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근육 발달은 굉장히 정상 범위라고 어머니가 보셨고요. 눈치 빠르고 성격 급하고 활달해서 늘 뛰어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혀를 관찰해 보니까 메롱 잘하는데 메롱이 위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설소대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 느린 건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설소대가 짧으면 발음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짧다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자기 발음을 들으면서 고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설소대를 잘라주는 일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결국 자기가 얼만큼 이거를 혓바닥을 올려서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칼을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수대가 짧다가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장애 애기들 중에 이렇게 혀가 너무 커서 입술을 닫았는데도 혀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너무 커서.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적으신 것처럼 뭐 다 잘 놀고 이러는 애들이 발음이 37개월이 안 된다는 이런 절대로 설소대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형은 말이 좀 느린 편이었고 누나는 엄청 빨라서 셋째는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신경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애기들이 발달 지연이 있을 때 항상 어머니들이 그 귀책 사유를 본인한테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 지연이 있을 때 대부분은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엄마가 노력하면 발달이 빨라질 거다라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런 선견과 편입관이 있게 된 거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봐라, 애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변했더니 애가 나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생긴 것의 원인은 엄마 아빠가 애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프로그램이 전개됐던 것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었다고,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전 국민의 육아 교육 방송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무조건 애가 발달이 느리면, 말이 늦게 트이면, 걸음마가 늦으면 자꾸만 엄마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자극을 덜 줬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걸 좀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자꾸만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내와 말로 소통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양육과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모든 말이 늦게 트이는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이해력이 80%가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37개월인데 집 근처에서 했을 때 17, 18개월 수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어 이해력이 37개월인데 17, 18개월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이건 지적장애예요. 응? 지적장애인데, 근데 여기 쭉 적어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적장애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집 근처 발달센터에서 한 언어 표현력, 언어 이해력 평가 결과를 조금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어머니께서, 애기 어머니께서 그 말걸기 육아의 뒤에 있는 부록으로라도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이 한 몇 개월 수준인지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이 떨어진다면 이것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에 맞는 수준, 정말 언어 이해력이 17, 18개월 수준이면 17, 18개월 수준의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17, 18개월 수준이라면 언어 이해력이 어린이집에 적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뭐 어린이집 적응 3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적응됐기 때문에 배변 훈련도 다 됐기 때문에 복직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이 17, 18개월 수준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일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비언어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막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37개월 됐으면 더 많은 조각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시각적 인지 능력이 자기 나이의 80%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언어 치료를 막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직 3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48개월 정도에 불안하시면 그때도 몇 개 받침 있는 것들이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소아 물리치료, 입술 주변에 혀 주변의 소아 물리치료 역할과 같은 언어 치료예요. 발음을 위한 언어 치료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친구가 자기 나이의 80%가 안 되는 발달 특성, 그리고 정말 17, 18개월 수준의 언어 이해력을 가졌다면 이건 분명히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친구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 상하실까봐 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발달평가 다시 받아보시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